자료들이나 이런 문헌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일일이 지키거나 와이프한테 당부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중요한 게 와이프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태교가 아닌가 싶어서 네. 일단 와이프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일단 와이프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새벽이라 하더라도 먹을 거 이제 배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좀 와이프 마음을 좀 챙겨주는 쪽으로 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지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태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해보셨나요? 예, 우리가 사실 단짝 친구라고 하죠, 짝꿍. 네. 짝꿍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 기분이나 여러 가지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아기가 이제 처음 태어나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인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에서 이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분이 어떻고 엄마가 지금 어떤 영양 상태이고 또 어떤 것들을 먹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게 태교의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제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신혼여행을요, 제가 이제 한의원을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음. 대신에 이제 와이프가 그 뒤에 임신을 하고 여름 휴가 겸으로 해서 신혼여행 겸으로 해서 좀 장기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이프가 임신 중기쯤에 해당됐었는데 그때도 편하게 해외여행 잘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덧을 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음식 꼭 먹어야지 이 입덧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두 분의 원장님들은 어떠셨나요, 사모님들이? 예, 이게 입덧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컨디션이나 혹은 첫째, 둘째 때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아. 첫째 때도 입덧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처방을 딱 줬어요. 입덧이 멎는 처방을 줬었는데 그때는 또 금방 멈추길래 아이고 입덧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둘째를 가지고 나서는 입덧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첫째 때 썼던 처방을 딱 줬는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이프가 입덧으로 한창 좀 고생을 하고 주방 근처에 못 가고 이렇게 좀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크겠지만 입덧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을까, 체질이 있을까, 네. 아니면 이런 건강 상태에 따라 이런 입덧의 차이가 있을까도 궁금한데 입덧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이미 약했던 분들, 임신 전부터 좀 약간 메스꺼움이라든지 소화기 장애를 잘 호소하셨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입덧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다 하더라도 소화기가 좋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임신 중에 이제 이렇게 입덧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 와이프가 그런 경우인데요. 평소에 입맛이 굉장히 좋고 이제 식욕이 좋은 편인데 네. 임신을 하니까 입덧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꼭 그런 게 다 들어맞는 건 아니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준 원장님, 아무래도 채취하면은 개인적인 차이가 크겠지만 나라별로도 사람에서 나오는 냄새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나 기후식품에 따라서 이렇게 채취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이 한의학에는요, 혈한 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와 땀은 같은 근원을 가진다 이런 얘기인데, 즉 우리가 몸에서 나는 땀은요, 혈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 피 안의 성분에 따라서 땀의 성분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액 안을 이렇게 타고 돌 때 그 음식의 특정 성분이 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채취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나 마늘 이런 것 때문에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치즈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 인종이나 나라 식습관에 따라서 채취가 굉장히 다른 걸로 이제 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로 내가 어떤 음식을 요 근래에 먹었는가에 따라서 또 채취가 달라집니다. 이 실제로 2006년도에 한 실험 중에 하나는요. 이 동일한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야채,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또 한 일주일 동안은 고기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 이 그렇게 먹고 나온 땀 냄새가 각각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만 가지고 이성에게 이게 얼마나 호감 가는 냄새인지를 맡아보게 했는데 고기를 먹었을 때는 그 냄새가 이성에게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채식을 위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나온 채취가 이성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마늘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녹차에 있는
그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또 그런 마늘의 향을 좀 제거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녹차를 이용해서 냄새를 좀 제거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뭐 이런 냄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 페로몬으로 인해서 뭐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지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저는 이미 사실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관심이 가는 분야라 이 페로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남성이나 여성의 이 음부 쪽 근처에 나는 땀에서 나는 성분이거나 혹은 주위 분비물에서 나는 특정 성분들, 특정 화학 물질들을 페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성을 유혹하거나 매력을 더해준다는 식으로 보통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 좀 엇갈리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우리 남성이나 여성의 체취, 냄새가 이성에게 호감을 주고 또는 불호감을 주고 이런 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 남자의 체취보다 채식을 하는 남자의 체취가 여성에게 좀 더 호감을 끌었다는 듯 이런 내용들이나 혹은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체취를 가지고 서로 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다를수록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짝이 잘 맞을수록 생물학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일수록 서로의 체취에 더 끌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또 반대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느 이성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여자에게나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냄새, 그런 페로몬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페로몬이나 체취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건강 상태는 어떠하고 또 유전적인 정보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페로몬에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알맞은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 이성이나 첨부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